자, 오늘도 8시까지 한번 끊고 조금 더 나갈 거야. 됐지 이거. 검사에 모래에 대한 개념은 얘기했지. 공식 외우지 마. 공식 외우지 마. 그러니까 공식 외워가지고 가는 것들은 너는 이거는 듣고 있다며. 아무튼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학습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강을 짓기 위해서 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지? 조금이라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 것들인 거고, 그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어려운 문제들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수학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례야, 비례. 그러니까 비례식인데, 자, 너도 니도 마찬가지 3학년 재수생이 제일 중요하다. 3학년 재수생이 제일 중요해. 이거 부분에 대해서 내 수업하는 거에서 제일 득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너희들일 거야. 너 내신해야 되는 2학년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신으로 이제 기본적인 걸 잡는 너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 걸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서 접근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조금 꼬아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접해야 되는 3학년들하고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저도 수능 문제를 풀면요, 지금 화학 문제 다 풀어도 다 100% 다 못 맞춘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수능 스타일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내한테 시간만 주면 찾아낼 수는 있어. 그러니까 빨리 풀지는 못하는데 다른 애들 고득점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빨리 푸는 요령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내가 찾아내고 생각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몰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하되 비례식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몰의 기본 개념이 뭐냐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몰에 대한 개념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몰에 대한 개념이고요. 됐지? 이거는 내가 개수라고 했어요. 그지? 네. 이거는 개수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 개수가 뭐라고 그랬노? 6.02 곱하기 10의 23 승개. 이게 1몰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1몰에 대한 기준점을 잡으라고 했던 게 뭐냐면 질량이야. 그지? 그 질량은 뭐라고 그랬냐면 화학식량에다가 뭐만 붙이는 거? 그람을 붙이면 이게 1몰이 되는 거라고. 그지? 이해했지 이거? 네. CO2는 원자량이 내가 뭐라고 그랬노? 이것도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원자량 외우라고 안 했잖아. 기억나지? 네. 뭐가 개수가 기본 개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 번호가 뭐라고 그러느냐고.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 그렇지. 양성자의 개수야. 책에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 가서, 그것도 대학에서가 아니고 석사과정 안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뭐 C를 기준 잡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C를 기준 잡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양성자가 1, 중성자가 1, 맞지? 전자는 빵으로 잡고 내가 문제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잡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너가 우리 때는 외워야 되는데 너는 안 외운다. 왜냐면 다 주거든. 그러니까 주는 값들만 가지고 찾아내면 되는 거였고, 자 얘는 얼마짜리? 원자 번호 몇 번이야? 6번이지. 6번이라서 양성자가 6개가 있을 거고 중성자도 6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마의 화학식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고, 얘는 16이 되는 거라서 전체 합치면 얼마야? 32. 그래서 총 합쳐서 얼마가 된다고? 44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 너는. 네. 알겠지? 분명히겠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데요 하지 말고, 물론 다 주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 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냈을 때 이게 44가 원자량이 44면 분자량이 44가 되면 여기다가 그람, 즉 44g 모아놓으면 이 안에 몇 개가 있는 거냐고. 이 인마 원자가, 이 인마 분자가 몇 개가 있는 거냐고. 44g을 모아놓으면. 한 개. 다시 44라는 원자량에다가 분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게 몇 몰이 된다고 그랬어? 1몰이 된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얘를 44g을 모아놨대. 그럼 이 안에는 CO2라고 하는 분자가 몇 개가 들어있냐고. 1몰 들어있잖아. 네. 그러니까 6.52 곱하기 10에 23 이렇게 들어있을 거라고.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됐지? 됐지? 네. 그 다음에 질량 다음에 내가 부피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네. 얘는 어디에서만 한다고? 기체에서만 기체. 나타난다고 그랬죠? 알지? 이거는 리퀴드
솔리드, 가스. 알지? 이거는 스타일마다 다른 거 알죠? 이게 뭐야? 기체. 얘는 고체. 얘는 리퀴드. 이거는 액체지. 네. 액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죠? 내무새. 리퀴드가 액체가 아니죠. 네. 아닌데 맞는데 있어봐. 하나 더 있어야 돼. 미안해. AQ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비활성기체. 아까지 마. 니는 알아야지 임마. H. 아쿠아, 물. 오. 물. 이게 만약에 들어있는데 잘 봐라. 잘 봐봐. 내가 합니다. HCl, L이랑 HCl, AQ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알겠죠? 왜 다르냐고. 좀 뭐가 다르냐고. 얘도 액체고 얘도 액체인데. 물에 들어있는 거. 얘는 물에 들어있는 거다. 수용액 상태라고. 그럼 음. 순수한 HCl만 들어있는 거야? 아니면 물에다가 HCl을 타놓은 거야? 잠시만요. 타놓은 거야. 얘는 그냥 지 자체. 혼자서 기체로 액체로 남아있는 거라고. 알겠지?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할 줄 아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기체일 때는 얘의 기본 1몰일 때 양이 다르다고 그랬죠? 얼마? 22.4리터. 근데 얘한테도 단위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왜 기준이 있냐면 기체는 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부피가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다 한 거였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얘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0도씨 뭐가 될 때? 1기압일 때입니다. 그럼 달라지면 달라져. 달라진다. 그거 나중에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화투에서. 그냥.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이렇게 줄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특히 너 수능 칠 때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난이도 있을 때는 이 온도가 달라지면 부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1몰일 때 그 부피가 22.4리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조금 잡을 줄 아셨으면 해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했던 게 뭐냐면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먼저 떠올려. 이게 뭐에 대한 거야? 기준에 대한 거야. 자, 누구 얘기한다고? CO2 얘기를 하겠습니다. CO2 얘기를 할게요. 자, 얘가 기체인데요. 기체인데 얘를 44g을 넣어놨대요. 얘 부피 얼마입니까? 얘 부피 얼마예요? 1정도씩 1기압이야. 22.4. 22.4리터. 왜냐하면 임마 화학식량이 44라고 그랬잖아. 거기다 그람 붙여놨으면 몇 몰 있는 거냐고. 1몰 있는 거잖아. 네. 1몰일 때는 얼마? 22.4리터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다시 간다. 똑같이 H2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네. 그지? 얘는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18이제. 네. 이거 18이잖아. 네. 18인데 얘가 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합법 9 하면 너무 쉽지 않아. 9 하자. 9g 어차피 너가 파악하는 거니까. 네. 내가 2만 9g을 모아놨어. 네. 이 안에 원자 몇 개, 분자 몇 개 들어있어? 3.01 곱하기 10의 23승인 거 알겠지? 네. 왜냐면 9g이면 18일 때 9g이면 18g이 1몰인데 9g밖에 없으면 반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네. 반밖에 안 들었으니까 몇 몰이야? 0.5몰이라고. 0.5몰 때 얘에다가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럼 부피는 얼마야? 0도 11기압이지. 11.2. 그래 더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네. 이거 보면 다 나오는데 왜 굳이 계산 이거일 때는 이 공식 쓰고 저거일 때는 저 공식 쓰고 이러냐고. 왔다 갔다 할 줄 알는데 뭐만 잡아놓으면 된다고? 기준 값들만 잡으면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화투에서도 쓰입니다. 무조건 화투에서 써요. 그리고 몰 농도, 모랄 농도 뭐 이런 거 막 바꾸는 거 나올 거거든 화투에. 알겠지? 지금 니도 그거 나올 거야. 근데 그때 나왔을 때 그때 어마무시한 공식들이 많이 나온다. 와, 쌤, 내 이거 못 바꾸겠는데 하는 애들 무조건 나온다.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마저도 이거의 농도, 이게 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 다 풀립니다. 제가 왜 이 지금 비에 대한 얘기를 되게 강조하냐면 화투에만 있던 존재하던 몰 농도라는 것이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원으로 내려왔어. 여기까지 언제 바뀌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 내가 지금 내가 화학 수업하는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 2, 3년 정도 됐거든.
막 해달라고 해서 그냥 애들 막 간단하게 해주고 뭐 이 정도만 해줬지. 제가 막 이렇게 수업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손도 놓고 있었고 그러다 애들 물어보면 하나씩 대답해주고 그랬는데 뭘 농도라는 게 화투에 있었다고. 오늘 이번에 너가 해주려고 준비밥 누가 질문할 때였나? 뜻봤는데 뭘 농도가 나오는 거야. 이건 화투 내용인데. 그래서 뭐지? 너였지? 얘한테 물어볼. 얘들한테 내가 잠깐 수업했는데 했는데 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나오니까 당황스럽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지금 여기 들어갔지? 근데 모랄 농도라고 하는 건 또 그 부분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모랄 농도는 또 안 내려왔어. 아니 안 내려왔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내가 이 얘기를 해주면 화투에서도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 몰 농도라는 거 생각하면 또 계산해야 되고 계산해야지. 다 계산할 것들이다. 근데 또 공식이 딱 나올 거거든, 그죠? 몰 농도라는 게 뭐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면 과학에서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비례식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기준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한 거거든. 알겠지? 그게 제일 첫 번째 공식에 나옵니다. 그럼 용질의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빼서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계산을 식으로 배워가지고 용질의 양은 뭐다 그 다음에 뭐 용의 부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기준점만 잡으면 돼. 기준만 잡으면 돼. 농도가 뭐야 농도?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알겠지 이거는? 그럼 내 준비 농담 해봅시다. 이거는 지난 시간처럼 제가 되게 가볍게 수업을 하지 않고 몰롱도로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수업을 하는 이유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좀 진중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농도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게 누구냐면 퍼센트 농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퍼센트는 몇 퍼센트 들었죠? 이거에 대한 거거든. 그 퍼센트 농도라는 게 어떻게 배웠냐면 자 어떤 놈을 어딘가에 녹여놓은 거야. 어디다 녹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퍼센트 농도라는 걸 주로 얘기할 때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용매가 필요하고요. 용질이 필요합니다. 그죠? 용질을 용매에다 녹였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다. 그치? 네. 그러면 이때 퍼센트 농도 이 용질의 퍼센트 농도가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했던 게 뭐냐고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얘가 누구의 양입니까? 전체. 액의 양입니다. 그쵸? 네. 이거에 용질 곱하기 100%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됐나? 그럼 농도는 너가 아는데? 그 다음에 퍼센트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원래 우리 이거는 확률이야. 1이 확률 전체라는 건 알지?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퍼센트입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70%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0개 중에서 7개입니다. 이런 뜻 아이가? 맞지? 얘도 마찬가지라고. 퍼센트는 아무튼 만땅 다 들어있는 게 뭐고? 100%지. 맞지? 그 100이 요 뒤에 있는 놈이라고. 이거는 뭘 만들기 위해서?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100이야. 이까지 이해됐나? 네. 이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퍼센트라는 놈이 뭘로 바뀌어 있냐면 몰 농도라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몰 농도라는 걸로 바뀌어 있어. 맞지? 그럼 농도는 똑같지 않아?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죠에 대한 건데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죠에 대한 건데 용액 전체에다가 용액 전체 중에서 됐나? 얼마만큼의 용질에 몰이 얼만큼 몇 몰이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게 몰 농도라고. 알겠지? 그럼 기준 잡아봅니다. 기준 잡아봅니다. 아셨죠? 얘가 말하는 거는 선생님 우리 항상 우리 속도도 마찬가지잖아. 속도 우리 어떻게 구하나? 100m 달리기 할 건데 그지? 내가 10초가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속도를 뭐라고 그러지? 10m/s라고 하지. 얘는 뭐냐면 1초 동안에 몇 미터 갑니다야. 원래 10초 동안 100m 갔는데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가진 않잖아. 맞지? 뒤에 가면 내 같은 놈 가다가 한 50m 가면 이라고 갈 거고 그럼 속도가 늦어질 거고 그치? 아무 다를 건데 얘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초 안에 몇 미터? 1초마다 몇 미터씩 가는 거라고? 10미터씩 가는 거야 뭐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몰 농도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위가 뭐가 되냐면 얘는 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몰 농도도 뭐에 대한 거고? 몇 미터 안에 얼만큼 들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이때 단위는 항상 기본 단위야. 그래서 어떤 기본을 쓰냐면 1리터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 안에 내가 몇 몰 들었지?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기준 꼭 알아라. 기준 꼭 알아야 돼. 킬로미터 퍼 아워는 단위 1시간에 대한 거지. 맞지? 미터 퍼 세컨은 1초에 대한 거라고. 얘가 말하는 몰 농도는요. 몰 농도는 1리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용 끝나. 선생님 진짜 끝난다고요? 다 끝난다. 그럼 이거 계산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몰 농도가 나올 거고 모랄 농도가 나올 거고 퍼센트 농도가 다 나올 겁니다. 화투에서는 이것들을 다 변환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싹 다 변환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공식이 한 4-5개 정도 될 겁니다. 애들이 하면은 이제 할 수 있겠어요. 막 문제 준다 그러면 막 풀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밑에 딱 가면 또 못 푼다. 왜냐면 어떤 공식을 넣어야 될지 모르거든. 어떤 공식을 넣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필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몰 농도를 물어보면 맞지? 몰 농도의 기준을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너 옛날에 내가 너한테 처음 수업했을 때하고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자면 퍼센트 농도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지? 얘도 원래는 내 비례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퍼센트 농도를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몰 농도라는 게 들어왔으면 이거는 실제로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건 몰 농도야.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있는 놈들이 쓰는 게 뭐냐면 몰랄 농도예요. 지랄 같지만 몰랄 지랄 같고 막 이랬지만 몰랄 농도는 이게 그 그람 수를 가지고 따져 나가는 거야. 우리 아까 내 봐봐. 1몰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쓸 수 있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수는 정확하지. 근데 누가 안 정확했냐면 화학식 양에 대해서 그람을 붙인다고 했던 거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질량은 바뀐다. 질량은 달라져. 물질들마다 어떤 물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애들은 어차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원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나? 못하지. 네. 다 뭐 가지고 판단할 거야? 얘 가지고 판단할 거거든. 내가 몇 그램을 부었다. 이건 우리 측정할 수 있다 이거. 이걸 뭘로 만드느냐면 리터나 부피나 그러니까 다른 이런 놈들로 바꿔낼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많이 쓰는 건 모랄 농도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석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너한테 화투 가면은 그걸 막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내가 몇 개를 넣어야 된다에 대한 개념 아이가. 그래서 몰 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몰 농도의 기준을 잡습니다. 몰 농도 기준 잡을게. 이건 아마 옆에다 체크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다. 부피에 따른 됐지? 몰에 대한 비야. 됐나? 그때 들어가는 용질의 양에 대한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기준이 뭐라고 그랬노? 1리터라고 했지. 그래서 1000ml를 쓸게요. 왜냐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게 1리터, 1리터. 너가 말통 하나 들고 그렇게 실험할래? 아니잖아. 어차피 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작은 양을 가지고 할 거란 말이야. 정말 많이 쓰는 건 밀리리터를 더 많이 써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1몰이 들어있으면 얘를 자 여기 할게. 몰 농도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1몰 농도를 큰 대문자 M이라고 쓸 겁니다. 나중에 모랄 농도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지. 이 때문에 내가 잠깐 얘기하는 거다. 모랄 농도는 1 스몰 m이라고 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화투 할 때 내한테 질문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몰 농도는 큰 대문자를 쓸 거다. 이게 기준이다. 그럼 내가 질문한다. 내가 바꾼다. CO2라는 게 있어. CO2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44. 그 화학식량이 44가 되는 놈이지. 네. 됐지? 자, 내가 500g 안에다가 물 500ml 안에다가 물에다가 자, 이걸 22g을 넣어놨대요. 아니다. 11g을 넣어놨대요. 얘 몰 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물론 공식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지금 몰 농도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면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임마 몰 농도가 얼마인데 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럼 공식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나중에 화투 가면 또 바뀌는 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연습해. 그럼 내가 엄청나게 빨리 푸는 것도 내 이해해 줄 수가 있다고. 자, 간다 다시. 그럼 가봐. 얘는 500ml의 물이라고 해. 용액 안에 그러니까 11g의 양을 11g의 CO2를 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총 몇을 만들었냐면 500ml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네. 내가 왜 이 소리 하냐면 생각해봐. 11g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넣었어. 500만큼의 물을 넣었어. 그럼 그게 500이야 500보다 커? 500보다 크지. 네. 그럼 500보다 크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500을 넘어서는 값이 되기 때문에 잘 봐. 요 11g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500을 만들었대.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양이 되는 거야? 용액에 대한 양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500일 때 됐나? 몇 그램 넣었다고? 11g 넣었대요. 11g 넣을 건데 CO2 입장에서는 1몰이 얼마가 되는 거고? 나 지금 그램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지금 주어진 게 그램이니까 그램으로 바꾸는 거야. 네. 44일 때 이렇게 된다고. 네. 이해됐지? 네. 44g일 때 1몰이 될 거니까 여기다 얼마를 넣은 거라고? 11g을 넣었어요. 그죠? 네. 그럼 여기 값이 내가 물어보는 값 아이가? 네. 이게 비례식이라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잘 봐. 이 내가 만든 거야. 이 내가 진짜 만든 거야. 누구도 아니고 내가 고3, 고2 때 내 여자친구 가르쳐 주려고 내가 만든 공식이라고. 진짜 이거. 알겠지? 이게 사랑의 캔디 법칙이라고. 알겠지? 이런 비례식을 쓰잖아. 이런 비례식 나오지? 요렇게 곱해서 둘이 같다 하면 답이야. 이게 비례식의 원천이야. 너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할 줄 알지? 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해서 막 해보면 계산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같게 됩니다. 얘 둘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노?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같게 된다고. 그걸 내가 이용한 거다. 똑똑하지 않나? 이 사랑의 의미다. 이게. 혼자 할 때는 그냥 막 했는데 사랑의 캔디 법칙 딱 우리 여자친구 딱 우리 여자친구 그 강한 거 같다고. 알겠지? 이렇게 그 하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왜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살고 있어. 억울해 죽겠네. 알겠지 이거? 필요하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 내 장난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쓰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 마. 이건 진짜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지 마. 너 효과 나중에 화투 가서 너가 아마 느끼게 될 거니. 뭘 농도, 뭐랄 농도는 다 이렇게 조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다 나오고. 비례식이다. 분명히 얘기했다. 얘를 내가 중간중간에 바꿀 줄은 알아야 되겠지. 네. 그람을 주면 그람으로. 됐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얘가 이게 아니고 얘가 4분의 1몰을 넣었대요. 물 넣고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500을 맞춰놨단다. 그럼 얘는 뭐를 줬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고. 1몰로 바꿔야 된다고. 이해됐나? 그러고 나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4분의 1몰을 줬다고 했을 거니까. 네. 몰로 나오면 몰로 하고 그람을 주면 그람으로 바꾸고 그 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게 지금 내가 아까도 앞에 우리 설명할 때도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이가. 마치 비례식 쓰면 된다고. 그 비례식에 뭘 할 때 내 비례식 세웠지? 그지?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곱하면 답입니다. 꼭 써놓으십시오. 순서대로. 요거는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질량이 될 수도 있고 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주어질지는 몰라요. 주어진 값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몰라 이제 조금 한 10년 정도 지나면 쓰는 놈이 있을 수도 있다.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왜? 내가 가르쳐준 애들 몇 명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액 만들기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내신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0.1몰 농도의 큰 대문자 M은 몰 농도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지? 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염화 나트륨이니까 염화 나트륨 NaCl 이거 0.1몰 농도 이거 만들고 싶단다. 그럼 생각해봐. 몇 몰이 들어가 있어야 돼? 0.1몰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네. 야, 너 생각만 가지고 실험을 한다? 사고 실험이다. 그지? 만드는 거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아무튼 얘는 어떤 기준입니까? 몰 농도의 기준이 1리터 안에, 즉 1000ml 안에 네. 0.1몰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양은 0.1몰을 넣겠죠. 네. NaCl이 이게 얼마지? NA가 58.5. 그다음에 CL이 35.5. 네.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58.5래. 재수생 클래스다. 알겠지? 58.5래. 됐죠? 됐죠? 그럼 얘가 58.5g을 넣으면 몇 몰이야? 1몰인 거지.
네. 맞지? 네. 그럼 내가 0.1몰만 들어있어야 된다는데 얘는 네. 그치? 그럼 몇 g을 넣으면 돼? 5.85g을 넣으면 돼. 네. 그걸 담은 다음에 물을 쫙 채워서 몇 리터 만들면 되냐고 1000리터. 1000리터 만들면 뭐 1000ml. 끝나는 거야. 아 1000ml 만들면 네. 알겠죠? 네. 그 생각 가지고 앞에 내용들 차근차근 가봐. 그럼 다 나와. 이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 용액 전체의 부피가 얼마가 되면 돼? 1000만 되면 돼. 그럼 거꾸로 얘가 그렇지. 만약에 내가 물이 그 플라스크가 500ml밖에 못 채운단다.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아? 네. 그러니까 1000ml에 0.1몰 들어있으면 되니까 1000ml에 0.1몰 들어있으면 되니까 500에는 내가 얼마만큼만 넣으면 되는 거냐고 0.05만큼만 넣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전체적인 양 알겠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비례식 이것만 쓰시면 나중에 공식 따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몰 계산하는 거, 농도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 농도에서 모랄 농도, 퍼센트 농도에서 이쪽, 뭐 여기서 퍼센트 농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할 거거든. 물어보면 다 해결합니다. 사랑의 캔디만 있으면.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몰 농도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험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어? 여기 따위가 용질의 양, 이거는 여기서 계산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몰 농도에 대한 이해만 먼저 하고 있어. 몰 농도는 뭐라고? 10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그게 몰 농도. 알겠지? 네. 문제도 이렇게 이제 풀어보시고 저한테 좀 질문하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좀 필요한 것들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실험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것들이 몰 농도는 실제 양이 얼만큼 들어갈지 뭐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화학식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아셨으면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당연히 처음 들어봤던 애들은 이해 안 된다. 이거 문제 잘 안 풀린대. 내 수업만 듣는다고 되게 완벽하게 이해되고 이렇게 문제 다 풀리고 이러진 않을 거야. 분명히 너도 문제 안 풀고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그죠? 그렇죠. 답지를 해서 나 내려줬으니까 답지 보면서 따라가보고 답지를 무조건 믿지는 마십시오. 답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들은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요령을 피워서 가는 게 아니고 정식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많이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쪽으로만 따라가려 하지 말고 따라갔던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지금 당장은 뭐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뭐 등급이 일단 뭐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원자에서 얘기한다. 이제부터 이제 안에 구성품들에 대한 것들이야. 이게 조금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해를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나갈게요. 식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비례식 먼저 알아. 과학을 하는 사람들, 수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비례식으로 뭔가를 많이 조려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3학년 때도 많이 쓰인대. 그래서 나는 고등과정까지 수학하는 애들, 수학 가르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닮은비예요. 비에 관련됩니다. 비례식이 제일 중요하다. 닮은비 제대로 알면 식 어렵게 나갈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탁탁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비는 꼭 좀 머릿속에 안겨놓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원자의 구조. 자, 원자 구조 가자. 원자는 내가 안에 뭘로 이루어져 있다 하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플러스 중선자, 전자. 이해되지? 네. 이게 핵이지? 네. 이게 누군지 알고 있다 이거.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건데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잖아.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는 1, 얘도 1, 얘는 거의 어디에 가깝다고 그랬노? 0에 가깝다고. 그럼 봐봐. 덩치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누가 잘 움직이노? 작은 놈. 작은 놈이 잘 움직이지. 큰 놈은 잘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얘들 중에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 거고 내가 이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팍 나오잖아. 들어오잖아. 그러면 엔간한 에너지 가지고는 이 안에 놈들은 잘 안 움직여요. 누가 움직이겠어요?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어떤 성질이나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야. 앞으로 이후의 문제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일 초창기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놈들에 대한 거다. 그럼 봐봐. 얘들을 확인을 하는데 이 전체 애들이 눈에 보이는 놈들이라고 했어? 안 보이는 놈들이라고 했어? 안 보인다. 안 보여서 우리가 뭘 쓰는 거냐? 모형이라는 걸 쓰는 거라고.
안 보이는데도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뭐냐면 이럴 것이라에 대한 거다. 아직까지도 원자 핵을 임마 이렇게 생겼네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임마 이렇게 생겼네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실제로 임마의 사진 탁 이렇게 찍어놓은 게 없다. 알겠지? 전자현미경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더라도 핵 전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아직까지 모르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봐. 얘는 덩치가 크고 얘는 작다고 그랬어. 그럼 내 눈에 먼저 확인이 되는 애가 누구냐고. 핵이겠지. 원래는 핵이겠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하네. 이건 큰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정말 작은 부분에 대한 거라니까. 얘도 안 보인다니까. 얘도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너 숨바꼭질 할 때 가만히 숨어있는 애를 찾기가 좋아. 까불락거리고 싸돌아다니는 놈 찾기가 좋아. 숨어있는 애가 안 된다? 야 내가 무슨 숨바꼭질을 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위스키니오와 이러지 않는 거 아이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놈은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 에너지 조금만 주면 통 튀어나오거든. 야 너 나와 하고 에너지 막 주는데 얘들 가만히 있는 거라고. 인간의 에너지로는 안 움직이고. 얘들을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어? 태양, 그렇지. 그 태양의 에너지만큼을 지금까지 빵! 다 터뜨리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타나줘야, 아니면 그 정도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얘들이 반응을 할 거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밖에 안 돼?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줄 수가 없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인간의 에너지 뺑 줬는데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건 누구? 내 여기 있지롱 하고 나오는 놈들이잖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나? 과학이 이제 서서히 발전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확인되는 애는 전자입니다. 조금의 에너지를 주니까 얘가 핑핑 튀어나가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 마이너스 제 음극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자를 방향하는 얘는 진공망령관에서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단다. 마이너스 극에 대한 특징이 뭐예요? 이 안에는 뭐가 많은 거냐고.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거다. 플러스에는 플러스가 많아서가 아니야. 전자가 없어서 플러스 내는 거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몰려 있으면 막 몰려 있는 데서 아씨 너무 많네 하고 좀 가벼운 쪽으로 움직이는 게 작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움직일 때 자 앞으로 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생각할 때 이 안에는 전자가 많아요가 아니야. 어차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쪽도 핵과 전자,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는 말은 누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핵은 똑같이 있다. 똑같은 물질이니까. 이해됐나? 누가 더 많은가? 여기는 전자가 많은 거고 여기는 전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빵 주면 어떻게 되냐고. 야 너 튀어나와봐 하고 에너지 딱 주면 어떻게 되냐고. 내 여기 있지롱 하고 이렇게 나온다. 알겠나? 네. 그러면 얘들이 움직임을 내가 딱 이렇게 얘들이 전자가 움직일 때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나중에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어떤 에너지를 내면서 나옵니다. 에너지로 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빛과 열이에요. 빛 알겠지? 네. 알겠지?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게 빛과 열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가면은 뭐가 보이겠냐고요? 이것 중에 하나가 보일 거 아니야. 이 전자가 움직여서 내는 게 뭐냐면 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움직여서 내는 빛을 뭐라고 하냐면 음극선이라고 해. 얘가 삥 하고 이렇게 날아가. 이런 놈이 나오네. 저걸 조금만 걸어주니까 얘가 삥 하고 나오네. 어디서 움직인다고? 마이너스에서 당연히 플러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 존나 복잡한데 그걸 왜 들어가려 하냐고. 여기는 전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도 전자는 있어요. 여기 전자가 있고요. 근데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많은 거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됐지? 근데 뭐 안에 읽어보면 앵가람 나온다. 맞지? 자 그러면 어떤 놈이 팍 에너지를 빵 주고 나니까 얘가 팍 튀어나와. 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어떻게 하는 그때 당시. 맞지? 인마의 성질이 마이너스라는 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극을 하나 살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래. 그래서 얘가 얘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에 대한 거야. 만약에 내가 플러스를 내는데 인마가 반대로 가고 있으면 이 새끼 플러스 내라고 했겠지. 알겠지? 그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내가 세밀하게 할 건 아니야. 너 내신할 때 그때 해. 그건 공부할 때 하면 되니까.
이야기 흐름만 알고 있으라고. 왜 전자를 먼저 발견합니까? 전자가 잘 돌아다니니까. 그 정도에 대한 거다. 알겠지? 그래 나왔을 때 그 말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에너지 주니까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 플러스를 갖다 대보니까 얘가 휙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네? 그럼 얘 성질은 어떤 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뭐 이거에 대한 건데.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처럼만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게 외울 때는 아 그랬구나 이랬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안에는 누구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죠? 그지? 그래서 제일 최초의 방법은 뭐냐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걸 푸딩이라고 하나? 푸딩 효과라고 안 빼앗잖아 임마. 이걸 푸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그 플러스 이렇게 있는 놈들 안에 이런 거 안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겠구나에 대한 거야. 근데 푸딩이라고 하는 거는 너 그거 알지? 너 푸딩에 총 쏜다고 생각해. 비비탄 총 쏜다고 생각해봐. 푸딩이랑 약간 말랑말랑한 이런 부분이잖아. 그냥 팍 총을 쏘면 어떻게 되노 이거? 가다가 꺾이나? 안 꺾이면 그냥 툭툭 하겠구나 이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봐봐. 플러스에 어떤 덩어리를 준 거야? 아니면 이 전체가 플러스인데 이 그림 잘 봐라. 그것 때문에 헷갈릴 거니까. 그림 전체가 플러스인데 그 사이에 그 초코칩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에 대한 거라. 이만큼이 원자인데 그 안에 이렇게 박혀 있네요. 이런 거에 대한 거. 이 전체는 플러스고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초코칩처럼 마이너스가 박혀 있네요. 이거에 대한 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 원자라는 게 이런 놈이면 그 안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박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푸딩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총을 쏴서 비비탄 뭔가를 쏴냈을 때 얘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 그냥 지나가야 돼. 전자 자체는 그렇게 큰 놈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근데 해보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발견하냐면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한다고. 원자 핵을 발견할 때는 조금 다르겠지.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를 내가 튀어나온다고 안 튀어나온다고? 안 튀어나온다니까. 내가 그런 실험 니 나와? 하고 이렇게 실험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쏴보는 거지. 어떤 놈을 막 쏴본다고. 그러니까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그 플러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주로 수소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H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뗀 상태인 거야. 플러스 입자를 가지고 있는 거. 수소는 1번인 거 알지? 안에 양성대 몇 개 들어있는 거? 한 개 들어있지? 중성대가 물론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근데 그 중에 바깥에 전자가 원래는 하나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때 당시는 뭐 몰랐기 때문에 얘를 떼고 난 이런 성질을 띠게 만들어. 그지?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되냐면 H 플러스에 대한 게 돼. 그러니까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알파 입자라고 그래요. 별다른 뜻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한 덩어리에 대한 거다. 얘를 빵 쌓았어. 쌓았으면 아까 얘들 말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게 맞아. 하나도 그거 없이. 근데 하다 보니까 한 99개 중에 100개 중에서 한두 개가 바깥으로 옆으로 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100개를 쏜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쏘았는데 거기서 한 99% 정도, 한 1% 정도가 옆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 내가 이만한 거를 갖다 쌓았는데 방향이 틀어진단다. 그럼 그 안에 당연히 어떤 놈이 있겠어? 얘하고 비슷한 덩치의 어떤 놈이 있다에 대한 거. 너무 작으면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 버리겠지. 그치? 튕겨나갔다는 말은 얘와 같은 덩치 내지는 얘와 훨씬 큰 덩치의 어떤 놈이 있겠구나에 대한 거라고. 그 빈도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푸딩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이 핵을 보냈을 때 H 이제 이거 알파 입자를 보냈을 때 이 알파 입자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어떤 누군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가운데 핵이 있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개를 갔는데 100개가 다 튕겨나가면 이게 졸라 딱딱한 덩어리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100개 중에서 다 통과하는데 한두 개 튕겨나간다는데 그럼 이 안에 몇 프로만큼만 1% 정도만큼만 어떤 덩치를 가진 놈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이야 핵. 알겠지? 이런 러더포드입니다. 알겠지? 그냥 알고만 있어 이런 거. 나중에 시험 때문에 외우라고 2학년들. 3학년들은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내볼까? 그냥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구? 제일 먼저 발견한 거 뭐 전자.
톰슨이고 맞지? 핵 발견한 거 러더퍼드 뭐 물론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세계관이 끝났잖아요. 아니다. 이 뒤에 이제 조금 더 배워. 뭐가 배우냐면 전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플러스라 전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저것끼리 잡아당기는데 붙어야 돼. 왜 안 붙냐고 이거. 이게 왜 안 붙냐고. 맞지? 붙는 이게 안 붙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배절을 해야 되는 거야. 돌리는 거라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네요.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전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 하겠어. 전자 여기 있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얘는 방향이 꺾여요. 여기 있네 하면 방향이 꺾인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자는 궤도를 돌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확한 위치에 있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확률적으로 존재하는구나 해서 구름 모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위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얘기.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부하면 너 공부 되겠나 안 되지? 네. 맞지? 그냥 궤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름까지인데 주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앞에 것까지 그냥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로만 너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흐름 내 얘기 다 했습니다. 이 원자 구조에 대해서. 그 흐름 일단 여기까지가 뭐냐면 역사적인 거에 대한 거겠죠. 그런 역사에 대한 겁니다. 중성자를 발견하고 뭐 체드윅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필요 없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만 전체처럼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 역사적인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 전자. 왜? 작은 에너지로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다음에 덩치가 큰 핵을 발견하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성질을 이용하니까 이게 돌아야 되겠네? 뭐 이 정도로만 파악하면 되는 거라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자료 돋보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읽을 때 늘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제 수업 듣고 나서 화학을 뭐 내가 뭐 천재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은 쉽게 접근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산에는 치중을 하고 됐지?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시험 때 되면 맞다. 당연히 이러니까 이거부터 만들어지지. 이러니까 당연히 이 실험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이 그림을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이만큼을 쏘는데 여기 지나오는 거랑 바깥으로 퍼진 거 봐봐. 지나간 게 이거 왜 두껍게 그려놨노 이거? 그림에도 약간 이해가 있다니까. 생각해봐라. 얘 역시 두껍게 지나왔잖아. 네. 그 옆에 거는 얇게 나가게 돼 있다 아이가. 네. 왜 이렇게 했냐고. 많이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 중에서 일부만 옆으로 꺾여서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핵의 위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세밀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특히 이제 솔직히 이 수업은 솔직히 재수생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재수생들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누구 생각도 나고 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니까 문제는 꼭 자기가 좀 풀어보시고 옆에 저 말고도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너한테 조금 화학을 편하게 하라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게 사실은 차이는 있어요. 수업 방식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그런 세밀한 공부는 뭐 인강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좀 하시고 쌤한테 들었으니까 됐다 이러 하지 말고 인강이라든지 이런 거 꼭 활용하시고 저는 그냥 이런 얘기들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자, 양성자가 조사해가는 거 보이지? 이거 골든슈타인 뭐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는. 내용 이게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내신에서 나올지 모르겠다. 뭐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줍니다. 자, 원자의 구조. 여기 다 하지 않았어? 네. 여기 다 했잖아. 원자 구조. 누구 있다 돼? 양성자, 중성자 어디 안에 있다고? 핵 안에 있고 전자 바깥에 돌고 있고. 됐지? 다른 놈 아무것도 없다. 양성자, 중성자. 그러면 걔들마다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성자의 개수 때문에 나오는 게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12번 하면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라고? 12개. 됐나? 그러면 중성자는 몇 개 있어야 돼? 12개 아니지. 12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내가 그때 얘기하더라 이거. 여기까지는 같은 개수지만 그 유로는 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됐나? 네. 그리고 너가 핵폭탄 아니지? 우라늄 이런 거. 네. 우라늄 왜 위험해? 터지니까 잘. 왜 잘 터지냐? 반응을 잘하니까. 왜 반응을 잘하냐고. 걔니까. 그치, 걔니까. 원자가 제일 많아요. 원자 안에 핵 번호 그 애들이 저 뒤쪽에 있는 애들이야. 네.
원자 번호가 되게 많은 애들이라고 뭐 80 몇 번, 70 몇 번 이런 애들이거든. 네. 그러면 생각해봐. 양성자하고 쎄 그러면 중성자가 더 많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얘기할 때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떤 성향도 만들어진다더러 저것끼리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중성자가 억지로 잡아놓으니까 이 중간중간에 중성자가 균일하게 들어가주면 좋은데 네. 이 양성자가 많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성자만 조금 많이 과도하게 모여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중성자가 둘러싸고 있고. 맞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졸라 위험한 부분이야. 그냥 하나의 에너지만 펑 주면 얘들이 탕 터지면서 에너지 나오지? 그 나오는 에너지가 옆에다가 또 주제 바바박 하고 바꿀리 돼버리는 거야. 이게 핵폭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래 이거 얘기를 할 필요 없겠지? 순수한 우라늄하고 네. 그냥 다른 데 섞여있는 우라늄하고 네. 어느 게 더 잘 터질까? 순수한 거. 순수한 게 낫지. 그래서 너가 보면은 북한한테다가 뭐 그냥 우라늄을 줬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핵폭탄이 되진 않아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순수하게 재련이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재련 같은 그런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라늄만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 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 그 되게 위험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떼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냐도 북한의 핵을 가진 안 가느냐에 대한 것들. 우리나라는 이걸 만들 수 있대요. 몇 년 안에 만들 수 있대요. 근데 미국이 잘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못 만들고 있는 거야. 우리는 벌써 박정희 때부터 이걸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거는 조금 정치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관심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 없는 이유가 사회를 못해서 과학을 잘해서 그리고 이런 쪽이나 7광구 얘기도 했지. 시험 안 찾아봤지? 그런 분들은 시험은 지금 영화 나오는데요. 그 영화 있어. 예,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노래도 있다. 7광구라고.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고 완전 흥분했던. 근데 일본이 다 막았다 이거. 일본이 조약 걸어가지고 막았는데 이번에 8년 뒤인가 그게 끝난다더라고.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면 내가 왜 얘기해? 문과면 내가 이 얘기 안 한다. 이과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한번 되게 열받고 막 이런 것도 많다. 다 됐지 이거? 네. 보이죠 이것도? 상대적 질량 뭐냐? 1. 네. 1. 이해됐나? 전자는 졸라 작다고 그랬지? 1800분의 1 이렇게 배웠거든 나는 옛날에. 그지? 이거 대충 18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내 손톱에 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인마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살찌는 게 아니란 말이지. 손톱에 선생님 때 좀 많네. 몸무게 좀 늘었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 그지? 그래서 얘는 거의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 질량 자체가. 그래서 내가 1 빵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죠? 이제부터 뒤쪽 보면 그냥 했던 얘기들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됐죠? 자, 원자의 표시와 평균 원자야. 이거 이제 내가 이걸 시작하면 여기까지 가겠지. 오비탈까지. 그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그치? 니는 필요하면 내가 도균이한테 보내줄까? 네. 그래서 니한테도 보내줄까 이거? 그게 지난 거하고는 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어? 메일로. 메일로는 내가 핸드폰에 있는데 핸드폰에서 메일 보낼 수 있나? 네. 알았다.